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새해 첫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입니다. 오늘 남북예창은 신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주요 소식부터 보시겠습니다. 북한의 최대 정치 행사인 노동당 대회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새로운 경제발전 계획을 제시하고 대남, 대미 전략의 큰 줄기를 확정하는 행사여서 주목되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은 육성 신년사 대신 친필 연하장을 통해 새해에도 힘차게 싸워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대북 제재로 인한 경제난, 코로나19 등 중첩된 위기를 타개할 김 위원장의 묘수는 무엇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2021년 1월 1일 북한 조선중앙TV는 아나운서의 새해 인사로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2021년 새해가 왔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이 시각 우리 인민은 위대한 사랑과 헌신으로 수놓아진 지난해의 료정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게 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주민들에게 보내는 친필 서한으로 신년사를 대신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변함없이 당을 믿고 지지해준 인민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새로운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힘차게 싸워나갈 것을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서한으로 새해 인사를 전한 건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곧 열릴 8차 당대회에서 육성 메시지를 내놓으려는 걸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첫 공개 행보로 최룡해, 리병철 등 당 주요 간부들과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립상에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드리는 꽃바구니가 진정됐습니다. 참배에는 8차 당대회에 참가할 대표자들도 대거 동행해 개회가 임박했음을 암시했습니다. 지방의 당 대표들은 지난달 하순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김재룡 당대회 준비위원장 주재로 대표증 수여식도 열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 대표증은 대표자들이 당 정책 관철에서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해 나가기를 바라는 당 중앙의 높은 정치적 신임과 기대의 증표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열흘 전에 개회를 예고했던 7차 당대회 때와 달리 북한 매체는 8차 당대회가 1월 초순에 개회한다고만 공표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책국은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2021년 1월 초순에 개회할 때 대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8차 당대회는 이전과 다른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북한이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 화상 참여 체계를 도입한 것처럼 이번에도 코로나 방역 때문에 참석 인원을 축소할 수 있습니다. 북한 특유의 정치문화 행사 형식을 탈피해 선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당창건 75주년 기념 행사 때도 행사를 특색 있게 준비하라는 김정은 위원장 지시에 따라 깜짝 심야 열병식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대회를 전후한 그 정치 문화 행사에 지금 북한이 노동당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첨단 기자재와 미디어들이 좀 동원된 이제 그럼 새로운 모습이 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열고 8차 당대회에 상정할 중대 문제들을 결정했다고 공표했습니다.
당 제8차 대회에 상정하게 될 일련의 중대한 문제들에 대하여 심도 있게 연구 토의하고 해당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북한은 5년 만에 열리는 이번 당대회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겠다고 이미 예고했습니다. 새해 첫날에는 80일 전투를 자랑찬 승리로 빛냈다며 그간의 성과를 총결산하기도 했습니다. 노동당의 조직 개편과 지도부 세대 교체도 이번 당대회에서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김재룡 부위원장이 노동당 간부 인사를 총괄하는 조직 지도부장직을 맡았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은 8차 당대회에서 김여정 제1부부장이 정치국 위원 등 핵심 직위를 맡을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당대회를 통해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내놓느냐도 한반도 정세 변화의 중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특히 이달 말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 계속 침묵을 유지해왔는데요. 남북 간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남북 대화 제의 등 북한의 전향적 입장 변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이 지난 5년간 김정은 위원장의 활동을 선전하는 화보집을 발간했습니다. 군사시설보다는 공장과 학교, 의료시설 방문 등 인민 생활에 직결된 행보 위주로 구성된 사진들입니다.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수해 등 삼중고를 겪고 있는 와중에도 인민의 최우선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인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북한이 올해 어려운 경제 여건을 타개하기 위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지 못한 북한으로서는 남북관계를 북미 대화로 가는 징검다리로 활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 임기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정상 간 합의문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남북 경협이라든가 또는 남북 간의 사회문화 교류라든가 이런 분야에서도 북한 역시 성과를 내고자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까진 남북 관계는 물론 북미 관계도 급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초기 대북 정책 수립에 시간이 걸리고 북한도 미국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신중한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대선 갈등 수습 등으로 여력이 없는 만큼 북한이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정면 돌파전을 한층 강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2019년도 2월 달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금 벌써 한 2년째 전략적 인내를 자기들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략적 인내의 끝이 출구가 보인다라고 하는 확실한 시그널을 북한한테도 좀 보여줄 수 있어야 그래야 좀 한반도의 평화적인 안정적인 상황 관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오는 3월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은 새해 한반도 정세의 주요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변수가 되겠지만 훈련이 예년 수준으로 복원된다면 북한의 고강도 무력 시위가 뒤따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올해 7월로 연기된 도쿄올림픽은 한반도 정세 반전의 기회가 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변수가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객관적으로 보기에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부족하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물꼬트기는 도쿄올림픽을 기점으로 한 문화체육 그리고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차원의 협력들 이런 것들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부터 좀 시작하는 게 아마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평양 김일성 광장에선 당대회 때 선보일 대규모 행사를 준비 중인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수천 명이 대형을 이뤄 만들어낸 글자는 목숨을 다해 지킨다는 뜻의 결사옹이였습니다. 목숨을 다해 지키겠다는 인민들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선택지를 내놓을지 주변국들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의 8차 당대회 관련해서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전문가 모시고 좀 더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의 이물출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임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북한이 결국 이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뭐 당대회를 이제 치르게 되는데요. 북한에서 이 당대회는 좀 어떤 의미를 갖는 거고 또 이번 당대회를 통해서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북한에서 당대회는 당과 인민 대중의 일심 단계를 대내외 가시하는 최대 정치 행사다. 이렇게 네.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그 김정은 북한의 위원장이 지금까지 이 코로나 상황 또 제재의 장기화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상황에 굴하지 않고 이 상황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이제 의지도 이제 담겨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주의 제도가 여전히 우월하다. 우리는 인민을 위한 가장 최적의 제도를 가지고 있다. 이걸 또 과신하는 데도 목적이 있고요. 김 위원장의 친필 서한을 보면 인민에 대한 충성을 맹세한 점이 눈에 띄는데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인민에 대한 충성을 이렇게 맹세한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이런 표현은 상당히 이례적인데요. 김정일 위원장이 2012년 4월 달에 그 첫 번째 육성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한 연설이 우리는 더 이상 인민들의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겠다.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겠다. 그 약속을 했는데 이제 거의 이제 10년 차, 집권 10년 차가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은 노력했지만 결국 못했다. 그 미안하다. 그렇지만 자기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겠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충성의 맹세라는 그 표현 속에 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8차 당대의 키워드는 저는 인민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어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민심을 많이 고려하고 있다. 민심을 고려한 지금 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친필 서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 이번 당대회에서 그 새로운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을 내놓겠다. 이미 이렇게 예고를 한 상황인데 지금 올해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 10년 차 아닙니까? 뭐 어떤 파격적인 경제 개혁안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북한이 지금과 같은 그 코로나 상황에 직면하지 않았다면 아마 좀 더 개혁적인 그런 정책들 그리고 보다 개방적인 정책들을 내세웠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제 2019년 연말까지 김정일 위원장이 가장 주력했던 게 관광 특구 개발이었고 그 관광 특구를 통해서 대규모 외국인을 유치하는 그런 전략이었잖아요. 이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은 사실은 내부의 경제관리 개선 조치에 집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대외적인 개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없지만 대내적으로 경제관리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이 추진 동력, 경제발전 추진 동력을 강화시키는데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북한의 대외 노선의 변화인데요. 이번 당대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대남, 대미 노선에 대한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시는지요? 이 보통 당대의 구성이 대내적 문제, 그리고 이제 대외 관계, 그리고 당의 역할을 조직적으로 사상적으로 강화하는 문제 이렇게 큰 틀에 짜여져 있어요.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그 당 창건 75년 그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이 코로나 위기가 지나가면 남북한이 다시 손을 잡는 그런 상황을 만들겠다고 또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남북 관계는 코로나 변수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 어떻든 중기적으로는 남북 관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려고 의지는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주 통일을 위해서는 기존의 합의 이행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대미 관계인데 이 대미 관계 관련해서는 지금 바이든 신행정부가 아직 출범도 안 했고 또 구체적인 그 대북 정책 윤곽을 아직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 맥락에서 북한의 입장은 조건부 관계 개선 입장이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 북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완화하면 또는 변경시키면 그게 걸맞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그런 뜻은 있다. 그런 의지는 있다. 이런 부분을 강조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네, 교수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는 제야의 종 타종을 비롯한 새해맞이 행사들이 크게 축소됐죠.
그런데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초특급으로 격상해놓고 대규모 군중을 동원한 신년 경축 행사를 열었습니다. 조선중앙TV가 생중계한 북한의 새해 맞이 풍경 함께 보시겠습니다. 대형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자 김일성 광장에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인공기가 개양되고 2021년 새해를 알리는 축포가 평양의 밤하늘을 수놓습니다. 온 나라 가정이 행복의 웃음소리 통로비 울려 퍼지기를 바라는 축하의 꽃보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를 축하합니다. 웃는 모양의 불꽃, 연달아 터지는 형형색색의 불꽃 아래 시민들의 얼굴도 환하게 빛이 납니다. 어림잡아 수만 명의 시민들이 혹한의 날씨에도 김일성 광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조명과 불꽃 분수로 장식한 무대에선 흥겨운 경축 공연도 펼쳐졌습니다.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천국께 영광을 드립니다. 김정은 장군께 영광을 선거 드립니다. 북춤과 현대무용, 중창 등 각양각색의 공연에 관객들은 갈채를 보냈는데요. 랩을 가미한 듯한 독특한 노래도 선보였습니다. 우리 무엇도 부럽지 않아 원수님 계시기에 우리 누구도 두렵지 않아 원수님 따르기에. 무대에 오른 가수와 무용수들은 아무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방역 단계가 초특급인 상황 속에서도 신년 경축 행사를 강행한 북한. 80일 전투 성과를 과시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성의 80일 전투를 승리적으로 결석하고 방제 8차 대비를 성대히 맞이하게 된 인민의 기쁨을 담아 싣고 축포가 터져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북 제재 와중에도 코로나19와 수해로 힘겨운 한 해를 보냈던 북한. 올해도 코로나 상황이 변수가 되겠지만 북한은 일단 관광 사업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명승지 보수 작업과 도시 건축물 홍보도 나서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기묘한 돌고드름과 돌꽃이 가득한 이곳. 평안북도 구장군에 있는 용문대굴입니다. 약 4억 8천만 년 전부터 형성된 천연 석회 동굴로 북한 천연기념물 80호로 지정돼 있습니다. 최근 북한은 이곳의 입구를 새로 꾸미고 보수 작업을 마친 내부를 공개했습니다. 당의 운정 속에 마련된 우리 영문대굴은 이번에 정말 대굴로서의 품격이 살아나게 그 면모를 일순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건물을 하강석 덜로 감싸고 또 중심에 덜 거드름을 형상한 이런 부각 장식을 해서 령덜문이 더욱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80일 전투를 진행하면서 보수 작업을 진행한 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오는 4월 평양 국제 마라톤 대회와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주간에 맞춰 관광 상품을 내놨는데요. 유엔의 대북 제재를 받지 않는 개별 관광은 북한으로서도 매력적인 외화벌이 수단입니다. 최근 북한의 대외 선전 매체도 관광 명소로 꼽히는 평양 건축물들을 적극 소개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나라의 개선문은 현대 개선문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보다 우리나라의 개선문은 훨씬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김덕훈 내각 총리의 금강산 지구 시찰을 통해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국경이 봉쇄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관광 재개는 코로나19 추세가 주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남북의 창 신년 특집. 이번엔 코로나19가 바꾼 북중 접경적 분위기를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다며 지난해 1월 말부터 중국과의 국경을 걸어 잠궜는데요. 필수 인원과 물자가 오갈 때만 가끔씩 국경이 열릴 뿐 북중 무역도 사실상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중국 내 대북 무역상들에게 배포되던 북한의 새해 달력도 올해는 찾아보기 힘들 정도라고 하는데요. 북중 접경 단둥에서 오세균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길이 3,000m, 왕복 4차선 도로의 신압록강 대교가 남신의주로 길게 뻗었습니다. 북한 쪽 국경 초소에는 군인들이 한가롭게 담소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던 신압록강 대교에 북한 쪽에서 승용차 한 대가 포착됐습니다. 곧바로 탑승자가 차에서 내리더니 신압록강 대교 중앙에 설치된 국경 분리대에 문을 엽니다. 중국 번호판을 단 이 승용차는 국경 분리대를 다시 닫은 뒤 탑승자를 태우고 쏜살같이 건너옵니다. 2014년 완공 이후 개통을 미뤄오던 신압록강 대교에서 양국 간 차량 통행이 언론에 포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설 명절 직후인 1월 말 북중 간 국경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차량뿐만 아니라 열차, 항공편까지 줄줄이 입국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압록강과 북한 신의주가 내려다 보이는 압록강 철교 인근 10층 규모의 한 호텔. 현재 이 호텔은 통째로 격리시설로 지정되면서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 호텔에 지난달 22일 북한에서 압록강 철교를 통해 건너온 중국인 60명이 집단 격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最近结束，他们是22号来的，然后就14天呗。1月5、6号。 이들은 묘양산 여행사라고 쓰인 북한 측 관광버스를 타고 넘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로 북한을 오가며 무역이나 장사를 하는 화교들로 국경 폐쇄로 일거리가 떨어지면서 귀국을 서둘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경을 봉쇄한 상태에서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물자값이 엄청 뛰고 배로 남았기 땅에서는 어떻게 그리고 민간 쪽에서는 가족들도 많이 생기고 사는 게 좀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도. 북중 교역 관문인 단둥세관은 텅 비었습니다. 예년 같으면 연말 연시 북으로 향하던 트럭들로 붐볐지만 지금은 썰렁할 정도입니다. 세관 인근에 있는 평양행 열차 국제화물 배송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평양으로 배송될 물품들이 가득히 쌓여 있습니다. 언제 보낼 수 있을지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他今年那个口岸是关的嘛，这个疫情原因完了之后关的，现在发不了货。像国家层面的决定的，我们也不知道啊。什么时候开的话，就会有人通知的。 북중 간 민간 무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 문을 연 호시 무역구는 지난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이곳에 입주한 북한 업체는 무역업을 겸하는 식당 한 곳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호시 무역구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코로나19가 1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북중 간 교역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호시 무역구는 최근 한국과 일본 기업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咱们今天下午走的是这个韩国的商品，也涉及到是免进口关税、缓解税，有这个优惠政策。 실제로 지난해 11월 북한의 대중국 수입액은 1억 6천만 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지난 2019년 11월과 비교하면 99.9% 감소한 것으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북한 당국이 국산품 애용을 강조하고 있지만 중국산 제품이 많이 유통되는 장마당도 운영이 힘든 게 아니냐는 관측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도 교역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밀무역에 대한 단속도 상당히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북한 내부에서 시장에 의존하면서 그나마 근근히 버티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일 가능성이 높다. 단둥 신구에 있는 공업단지. 옛된 얼굴의 북한 근로자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열을 지어 작업장으로 이동합니다. 이들은 철저한 통제와 감시 속에 점심시간에 잠시 건물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가족을 멀리 두고 간 사람들은 뭐 자식들이나 가서 이제 빨리 가고픈 사람도 있고 이제 돈을 버는 게 목적도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일도 힘들고 뭐 가족도 그리고 자식들도 그리우니까 뭐 빨리 가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요. 북중 국경이 차단되면서 북한 근로자들이 유엔 안보리가 결의한 2019년 말 철수 시한을 넘기고도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정은 중국 내 북한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식당 종업원들은 코로나19로 귀국이 늦어지면서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1월 달에 병이 발생했으니까 문 닫아서 국경 닫아가지고 못 들어가단 말입니다. 지금 국경 열릴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됩니다. 저걸 위해서는 좋고 나를 위해서는 좀 나쁩니다. 북한은 이달 초 열리는 8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수해라는 삼중고를 이겨내기 위해 80일 전투를 벌였습니다. 중국이 지원하려던 11만 톤의 쌀도 북한이 받지 않았다는 게 국정원의 판단입니다. 북한은 국경 지역에 특수부대를 배치하고 국경에 접근하는 사람을 사살할 정도로 코로나19 방역에 예민한 상황입니다. 현재로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북한이 봉쇄 정책을 풀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백신이나 또는 보건 협력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봉쇄를 풀면서 대외 관계를 정치적인 부분이나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풀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된다. 북한은 최근 해외 공관에 코로나19 방역 물품 준비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국경 폐쇄가 장기화될 경우 북한 경제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남북 간 교류 재개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다는 점에서 차단된 북중 국경이 언제 다시 열리느냐가 정부 당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둥에서 오세균입니다. 좀처럼 예측하기 힘든 남북관계지만 2021년 새해엔 남과 북이 화합할 수 있는 자리가 자주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남북 갈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는 일이 우선일 텐데요. 오늘 남북의 창의 10년을 맞아서 조금 특별한 얘기를 마련해봤습니다. 최효은 리포터가 준비하셨죠? 네, 무려 14년이라는 세월 동안 남과 북이 함께해온 대형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두 분은 알고 계신가요? 14년을 이어왔다면 아무래도 정치적인 문제 쪽이라기보다는 문화 교류가 아닐까 싶은데요. 문화 쪽으로. 네, 비슷합니다. 바로 고려시대 옛 궁궐터였던 개성 만월대에서 진행된 남북 공동 발굴 조사입니다. 이 17,000여 점의 유물을 디지털화 작업을 통해서 작년 말에 공개를 했습니다. 남과 북이 따로가 아닌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명감으로 이루어낸 성과를 그 14년의 기록들을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위치한 오두산 통일전망대. 한강과 임진강이 만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데요. 강 건너편은 북한 땅입니다. 최근 이 전망대에서 특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네, 바로 이곳은 남북 공동 발굴 조사를 통해서 만월대에서 발굴된 유물과 이 공동조사의 발자취가 담긴 전시관입니다. 1100년 전 고려 황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 저와 함께 가보시죠. 2007년부터 2018년까지 남과 북은 총 8차례에 걸쳐 땅속 깊이 묻혀있던 고려 궁궐의 역사를 발굴해냈는데요. 기와 조각과 도자기, 금속 활자와 같은 3만여 점의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이 중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물들을 홀로그램과 3D 프린팅 기술로 재현했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이 뚝 끊어진 전시관. 12월 9일부터 코로나 예방 방지 차원에서 휴관 조치가 되었습니다. 계속 코로나 발생이 확산이 되었는데요. 아마 좀 잠정 휴관이 좀 길어지지 않을까. 남과 북이 공동 발굴한 만월대는 어떤 곳일까요? 개성 송악산 남쪽 기슭의 거대한 건물터. 고려시대의 궁궐터였던 만월대인데요. 만월대는 태조왕건 시절부터 470여 년 동안 고려 왕조와 흥망성쇠를 함께했습니다. 우리 고려라는 이름이 천년 만년을 지나 우리 후손들은 물론 온 우주 만방에 길이 남겨지는 이름이 되게 할 것이요. 태조왕건의 포부처럼 고려는 고려청자, 금속활자, 8만 대장경 등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기며 한반도 통일국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고려라고 하는 이 왕조는 이제 후삼국의 분열기를 통일한 통일 왕조이고요. 불교가 가장 중심적인 이제 종교로서 역할을 했지만은 또 정치는 유교의 이념을 가지고 정치를 했었던 다원적인 사상이 공존했었던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시대 문화재는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데요. 왕건의 무덤 내부 천장과 벽면에 새겨진 벽화는 일제시대의 도굴을 당해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무덤 효시란을 발굴해 보니까 덕을로 해서 흙이 가득 차 있고 안에 있던 유물들 거의나 다 약탈해간 이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북한은 1980년대부터 문화재 보존 사업에 공을 들였지만 경제난으로 흐지부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2000년 11월 유네스코에 10만 달러를 기탁해 북한 문화재 보존 지원 신탁 기금을 설립했습니다. 민간 차원의 협력도 이어졌습니다. 바로 2007년 시작한 개성 만월대 공동 발굴 조사입니다. 공동 발굴 작업이 시작되면서 만월대 곳곳에서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발굴을 통해 고려시대 건물 배치 양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기 드문 형태의 청자 항아리와 여러 한자가 새겨진 명문 기와들도 발굴됐습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서 2013년 만월대를 포함한 개성 역사 유적지구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The historic monuments and sites in Kaesong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adopted. 만월대의 중심 건물인 원덕전을 오르내리는 대형 계단이 발굴됐고 잡기를 쫓기 위해 궁궐 지붕 추녀마루에 올렸던 기와 장식, 용머리도 발견됐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의 대표 유물 중 하나이자 세계 최초로 알려진 금속 활자가 출토됐습니다. 가로 세로 1.3cm의 고려 금속 활자는 만월대 공동 발굴의 가장 큰 성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 공동 발굴 사업 진행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습니다. 정치적 상황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해야 했는데요. 가장 안타까운 점은 방치된 유적입니다. 발굴이라고 하는 건 한번 시작하면 이제 계획한 대로 차근차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발굴하다 중단한 상태로 오래 있으면
유적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스럽고요. 금방이라도 재개될 것 같았던 남북 공동 발굴 조사. 또 다시 2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네, 오늘은 날이 흐려서 잘 보이진 않지만요. 이곳 전망대에서는 원래 개성시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월대 깊이에는 아직도 발굴하지 못한 유물과 유적지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토록 공동 발굴 조사에 힘쓰는 이유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역사이자 공동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남북 역사학자 협의회는 통일부와 함께 새로운 프로젝트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남북 공동 발굴 자료의 온라인 공개입니다. DB화되고 검색이 돼야 그리고 온라인으로 제공이 돼야 활용이 되는 것이지 이제 우리 사무실에 하드로 쌓여 있으면은 불가능하잖아요. 이거를 정리해서 아카이브로 구축을 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하자. 14년간 찾아낸 60여만 건의 자료들이 디지털화됐고 이 중 4만 5천 건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이 작업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을 위한 도전입니다. 아직 땅 속엔 잠들어 있는 역사가 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2021년에 갈 수만 있다면 이제 발굴을 당연히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지금 한 60% 정도를 발굴했거든요. 원래 계획하고 있는 면적에 나머지 40%의 발굴을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마쳐야 돼요. 개성 만월대 14년의 기록. 2021년엔 고려사의 새로운 기록들이 남과 북에 채워지길 기대합니다. 오늘 남북의 창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북한 어린이 유튜버의 새해 인사 영상 마지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새해에 다시 만나자요. 안녕히.